시간에는 특강할 제목이 좀 재미있습니다. 제10강 가짜 스승 밑에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진짜 스승 밑에서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이게 참 서로 상반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두면 여러분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경찰관 아저씨가 있었어요.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차를 타고 범인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위험하게. 그럼 경찰도 막 따라가야죠. 안 놓치려고. 그러면서 경찰은 본부하고 무선이 연락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본부에서 이 차가 지금 가는 게 GPX로 다 알고 있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차도 다 알고 있고 딱 추적하는 거 지금 상황판에 다 보고 있어. 본부에서. 그럼 이 사람 가면서 그래도 말로 중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저서도 빨리 지금 계속 추적하라고 놓치지 말라고 자꾸 진영이 내려옵니다. 알았다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잡힐 듯 하는데 또 앞차가 또 하나 다른 차가 끼어들어와서 또 거리가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그래가지고 길은 이제 점점 막다른 골목 가까운 데로 가고 있어요. 그 잘하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막다른 골목이니까 이제 저놈이 잡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전에 못 밀어붙이면 또 거기서도 또 작은 골목으로 빠져나가지고 좀 더디긴 하지만 뭐 어디 시장통으로 빠져나가면 또 큰 길이 또 나올 수 있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열려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면 이제 밀어붙이면 잡는 거예요. 딱 그래서 이쪽 상황실에서 또 저놈 잡히겠구나 하고 이제 시간 문제라 몇 초도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를 딱 잡기 직전 가까운 상태에 딱 가서 어쨌냐면 주유소 있죠, 주유소. 주유소로 경찰관이 차를 확 틀었어요. 범인은 일로 가는데, 일로 따라가야 되는데, 곧 잡는데, 주유소가 이제 주유소로 확 틀었어요. 그러니까 상황판에서 보니까 이거 놓쳤잖아요. 틀리고 딴 데로 틀어버렸으니까. 그 범인은 이제 신났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못 잡는 거예요. 가버렸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위에 올라가서 가서 심할산장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겠죠. 왜 그래 됐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부터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 높은 사람한테 물려갔습니다. 높은 사람이 심할산 쓰는 거는 천천히 쓰면 되고 우선 사연이 뭔지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김순경 아까 우리가 보기에는 곧 찾기 직전인데 왜 그 결정된 순간에 주유소 그 옆으로 오른쪽으로 틀었냐고. 범인은 왼쪽으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이 순경이 태연하게 이렇게 나서 내가 그러면 나도 그 잡기 직전에서 이제 흥분이 돼 있었는데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계기판을 보니까 계기판 있죠. 차를 타면 몇 마일 달리면 오일을 교환해야 돼, 안 교환해야 돼? 오일 교환할 그 키로가 딱 됐어. 그럼 오일을 어디 가서 교환해야 돼요? 그럼 주유소로 가야지. 그럼 여보 시발서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써야 되겠죠.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 오빠 말도 알긴 알겠는데 참 기가 막히죠. 이 기가 막힌 거요. 자, 그럼 우선 이 얘기 이 정도 해놓고 다음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갖다 붙여서 또 해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 우리 불교계에도 이 위에 스님들에게 지금 말이 많고 언론에 아주 부끄러운 기사가 나오고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요즘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화위복이라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역경은 잘하면 그게 기회라는 말도 있죠. 우리 다 아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생각에 이 참 단순한 문제의 현상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참 답답하긴 한데 이거 잘하면 이게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주제를 또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아, 맞아. 야,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내가 뭐 그걸 푸는 해결사는 아니지만 나는 원론적인 면에서 삶을 다양하게. 아까 그 오빠가 엔진 오일 갈아야 할 주행 그 계기가 되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를 오래 쓰죠. 그거 뭐 잘못이 있어 없어요. 얼핏 들으면 그것도 뭐 참 기가 막히긴 하지만 그 말이 좀 되긴 되잖아요. 전혀 뭐 그 혼내줄 수는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거 이제 이 요즘도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그 당사자 한 사람한테 들어보면 그 사람도 다 엔진 오일 갈 때 돼서 일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또 그 사람, 그 오빠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의 경우와 나하고 평소에 인연이 있을 때와 해석이 같아요? 달라요? 나하고 평소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렇지. 그럼 이래 복잡해지지,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삶 자체가 이래 복잡하다고, 사실은요. 단순한 인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됐다, 맞다, 틀렸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속단해요. 안 돼요. 그거는 단순한 머리 나쁜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이 없다고 삶은요. 저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니, 아버지 방송에서 해서 아버지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일관성이 없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내 제자도 그래요. 아니, 묻지도 않는데 왜 일관성 없다 소리를 선생님이 먼저 그래, 외고 불고 그래요. 나는 젊은 날에는 뭘 몰라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거 뭐 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젊은 날에는 내가 몰라서 일관성이 없었어. 그 뒤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내 딴에. 하고 내가 아는 게 많아지죠. 아는 게 많아지니까 답이 하나만 있어,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 없어요? 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나도. 사는 게 뭐 갈팡질팡해요. 답이 없다고 보니까. 나는 이 언니가 제일 천사인 줄 알았는데 저 언니는 악마인 줄 알았어. 아이고, 알고 보니 이 언니가 천사야. 이 언니가 악마야.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야, 셌어요. 그런 거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저 스승이 두 개가 딱 상반되는 사람이죠. 하나는 진짜 스승, 하나는 가짜 스승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재밌는 일이에요. 어느 법과대학에서 교수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대강 이런 거였다요. 내가 막 직접 안 들었는데, 뭐 대충 이런 거래요. 학생들 앞에, 여러분, 인간의 품성, 타고난 품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과 교수가 어느 집에 두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같은 과정에 자랐는데 애가 전혀 딴 애가 됐다. 한 애는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를 법관이 됐다. 잘 됐죠? 네, 변호사가 되고 잘 됐대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그의 동생은 걔도 법대를 나왔대요. 법대를 나가지고 전과자 현행범 밑에 붙잡혀가지고 깜빵에 가 있대요. 나쁜 짓 하다가. 그러면 부모는 같은데, 둘 다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형제가 아닌데, 한 놈은 잘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한 놈은 깜빵에 가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해석을 좀 잘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 그런데 이 법대 교수는 그 해석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인간의 타고난 품성. 여러분, 어린애를 키워봐도 좀 성질이 싸나운 애가 있고, 애기도 좀 물러터진 애가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형제가 아니라도 그래요. 내 강아지 새끼를 키워봐도 두 마리 낳았는데, 한 놈은 안아준데도 엉 하는 놈 있고, 한 놈은 안 안아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데 품성이 다르더만요. 사람도 그렇게, 법대 교수가 그렇게 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 중에서 다 실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 수업 들어도 다 좋은데, 머리 좋은 애는 더 잘 알아듣고, 머리 나쁜 애는 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거든. 그래서 학생 중에 어떤 학생 손을 딱 들었어요. 야, 뭐야? 교수님! 저는 교수님
교수님과 견해가 다릅니다. 해서. 오, 야, 이것도 만만치 않은 애가 나타났죠. 내 얘기를 계속 이런 오빠가 나타나죠. 야, 뭔데, 뭐가 달라? 이래. 교수님께서는 그 형제가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감방에 가 있다고 다른 것의 차이점을 타고난 품성으로 그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이랬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데, 니는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말해, 뭐냐. 한 놈은 들켰고, 한 놈은 안 들킨 차이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한 사람은, 깜빵에 있는 놈은 잘못한 거 들켜서 안 들켰어. 들켜서 깜빵에 간 거예요. 아직 그 변호사라는 놈은 안 들켰다고. 이 말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 줄줄이 깜빵에 가는 거 우리 눈으로 봐요, 못 봐요? 지금도.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사람이 처음에 그런 일 할 때 깜빵에 갈 줄 몰랐다니까? 그죠? 알고 보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런 인간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 그 해석을 법대 교수 해석만 맞아요? 이 학생 해석도 맞아요, 안 맞아요? 난 이 학생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깜빵에는 전부 죄인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 중에 물론 죄인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재수가 없어서 들켜서 안 들키면 존경받을 텐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합니까? 삶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밖에 있는 놈은 다 죄 지은 놈 아니고 깜빡에 있는 놈은 전부 죄인데 말도 안 되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자꾸 더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눈을 부릅뜨고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면 위에 있는 놈들이 나쁜 짓 좀처럼 할 수 있을까? 잘 못할까? 감실이 눈이 많으면 여러분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속일까 안 속일까?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대 학생 말이 맞잖아요. 한 놈은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 깜빡이 간 거예요. 한 놈은 아직 안 들켰어. 알 수가 없다고 하지. 뭔 잘못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자체가 허점이 많고 법적인 허점도 많고 제도적인 허점, 관습적인 허점이 많으니까 정직하게 한다는 게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반갑다고 몇 번 자주 보면 안면이 있잖아요. 반갑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쁘고 하니까 반갑다고 이런 교회 인사할 수 있잖아요. 손하면. 그 나보고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손잡은 거는 맞잖아요. 저 구슬 언니가 동영상을 찍었어. 손 많이 잡게 생겼어. 이래 갖다 붙이면 나는 시급해요, 시급 안 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럼 그런 짓거리를 자꾸 해버리면, 그럼 내가 이 언니한테 반가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세상이 상박해요, 안 상박해요? 상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또 우리가 이 공부를 좀 하면, 삶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구나. 또 그렇게 또 여러 가지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야 되구나. 이런 걸 우리가 폭넓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삶이 그만큼 여러분의 꽃밭에 더 많은 꽃이 활짝 피겠죠. 근데 여러분이 머리 나쁘면 다른 꽃은 다 안 피고 연꽃만 피면 되겠어요? 그게 정신병자예요, 그게. 내가 연꽃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꽃밭에는 연꽃도 피고 국화꽃도 피고 채송화, 맨드라미, 오랑캐꽃 다 피면 좋겠죠. 그게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티벳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티벳에 마르파라는 사람인데 사람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티벳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 사람도 젊을 때는 안 유명했습니다. 자꾸 공부를 하고 실력이 쌓이니까 나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젊을 때 역시 자기가 공부를 하고 하려니까 스승, 선지식 이걸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서 실력 있는 사람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뭐 이거 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는 함석헌 선생님, 저 공병호 박사, 최일묘 박사, 저는 아전이심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따라다니고 20년씩 따라다니고 공부하고 하니까 조금 실력이 요만큼 늘었다 했잖아요.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 좋은 선생님을.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을을 빠른 젊은이도 유명한 스승을 만나려고 여기저기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어느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이 스승이 가짜야. 근데 이 사람은 몰랐어. 가짜인 줄. 가짜인 줄 몰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이 뭐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뭐 겉으로 걸쭉하고 뭐 뜨뜻하고 폼 좋고 뒤에 병풍 좋은 거 쳐놓고 앉아있으면 걸떡해요, 안 걸떡해요? 옷도 뭐 좋은 거 입고 있으면 걸떡하죠. 그런 엉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속아서 이 사람도 가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가짜를 찾아간 건 아닙니다. 가짜에 속은 겁니다. 네, 그 말을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가짜 스승이 주위에는 또 그런 걸 따라다니는 또라이들이니까 그 진이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보살도 뻔하고 뻔하지요. 그건 뻔하다고. 그리고 그 분위기가 뻔하다고요. 그런데 이 가짜 스승이나 그 밑에 있는 놈들의 한눈에는 요즘 봉이 한번 알아요? 봉 알죠? 뭐 하나 호구 뭐 하나 잡혔다 이러면 맨맨한 거 하나 잡아서 이렇게 울가내면 되잖아요 이제 겁줘가지고. 그래서 이거 하나 잡혔어. 이거 신났죠 이제. 그 집단에는 이 마을 아빠가 그 가짜 스승한테 선배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구도의 길에 쓴 젊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소개했습니다. 그럼 이 젊은이는 잘못이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선생이 그런데 답변은 또 글뜯어 했을 거 아닙니까? 가짜가 더 말은 더 잘한다. 내가 옛날에 내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이 났어. 샤워기. 그래서 그걸 전문가한테 그걸 부탁해서 가려고 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달라 그래. 별거 다 했는데 나도 하겠는데 안 해봤지만 이 공부해서 하겠어. 그거 가라 꽂으면 될 거 아니고. 그 열받아가 아이고 내가 한다고 내가 사서 이제 그 수도꼭지만 사면 되잖아요. 사러 왔는데 수도꼭지가 그 동네 그 철물점이니까 A급 갖다 놔요. A급 잘 안 갖다 놔요. 그 가난한 동네니까 잘 안 갖다 놓는 거예요. 전부 싸구려 있는 거 갖다 놨어 보니까 그 아줌마도 싸구려처럼 보여. 그래서 그런데 그 가관인 게 그 스폰이 싸구려야 이거는 그 상표가 붙었는데 최고품이 나왔어. 아 정말 기가 막히더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엉터리 무슨 건강보조식품 포장이 걸듯해, 안 걸듯해요? 너무 걸듯해요. 그것도 뭐 또라이 연예인 와서 또 맞장구 치는 이런 나쁜 연예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휴지 한 통 얻어오고 나중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 이 마을 아빠가 가짜 스승한테 무릎을 꿇고 한수 발전하다.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가르치마. 첫째, 나에게 순종해라, 순종. 복종해라,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식 용어고, 보통 명사라면 복종이라는 말이 더 맞는. 복종해라! 나 하는 대로 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말도 안 돼요. 선생이니까, 우리가 또 피아노 레슨 이런 거 받아도 뭐 그런 거 따라 해야 되죠. 선생이 안 입고도 또, 테니스 성악 전공했다는 교수니까 또 좀 안 입고지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아니까. 그래서,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얘 완전히 이거 면면 안 해요. 요거 막 때가 묻지 않고 발랑 안 까졌어. 너무 좋은 애 하나 들어왔어. 잘 됐어. 그래서 얘한테 이것저것 막 흐르는 일을 막 시켰어. 테스트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복종할까 안 할까? 해요. 복종해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있는 그 선생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미리 입지에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예를 가만 관찰해 보니까 처음에는 좀 따라하니까 바보 같은데 점점 보니까 바보가 아닌 것 같아. 따라하긴 하는데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저놈이. 머리도 좋은 것 같아. 그런 애가 있겠죠? 그럼 걔가 점점 더 열심히 하면 선생님은 저거 선생한테 점수 딸까 못 딸까? 따면 저거 실력 없는 사람이 밀려요, 안 밀려? 여러분이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더 이쁜 언니가 있어. 그럼 내가 마음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긴장돼요, 긴장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저놈을 더 잘 되게 해야 돼요? 깔아내려야 돼요? 다리를 붙잡아야죠. 끌어내야 되죠? 그래 자기들이 자리가 보존이 되겠죠. 새로운 놈이 더 실력 좋은 거 있는 거 받으면 저거는 뒤로 밀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새로운 저 마르빠라 놈 저놈 좀 아주 수상한 놈입니다. 저 새끼 겉으로 바보처럼 쌤 말하도 말도 잘 듣고 하는데 저 새끼 저 딴 생각하고 있는 틀림없습니다. 저거 절대 저렇게 바보짓을 하는 놈이 아닌 것처럼 생겼는데 선생님 저는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약간 있어요, 없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또.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 말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죠. 또 자기 말 잘 추종하는 제자들이 그래 말하니까 그걸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자고.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머리 좋고 하니까 진리나 뭐 외우고 뭐 이런 거는 해봐야 이런 거 다 답을 알아맞힐까 못 알아맞힐까? 알아맞힌다. 머리 좋은 애니까. 그런 거 해야 안 되겠죠. 이게 뭐 도저히 풀 수 없는 걸 해야 그래 공기에 빠뜨리기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저는 끌어내리는 게 목적이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뭘 하게 된다면 뭐 외우고 뭐 논리적 설명 이런 거 다 봐야 이런 거 잘할 것 같으니까 하면 저가 더 밀리니까 이러면 도저히 풀 수 없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그럼 선생님이 이 기존 제자를 보고 야 그럼 저 마르빠처럼 뭘 어떻게 테스트 해볼까? 이 중에 어떤 한 놈이 선생님 저 새끼 저거는 절벽 끝에 가가지고 절벽 여기서 뛰어내리고 오라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높은데요. 보이바이보다 더 높은 바이에요. 그 노을바이라고 더 높은 바이에요. 거기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 명령을 내려오라고. 그럼 얘가 스승의 말을 복종하면 따라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알 수 있겠죠. 야, 이 문제치고는 참 난감한 문제죠. 또 그럴듯하죠, 문제가. 그래서 말을 불러서 야, 너 내 말을 순종하고 잘하는데 너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선생님 그럴 수 있죠. 중간고사 치는 것처럼. 요 노을바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도망가야 돼요? 선생님이 문제 되게라? 그러면 전라도 말하면 싸가지 없잖아요. 자, 답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얘가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평소에 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진실이에요, 진실 아니에요? 진실하죠. 그럼 얘를 테스트하려고 다른 이거 핫발이 낮은 제자들한테는 쇼킹해요, 쇼킹 안 해요? 쇼킹하고 충격적이죠. 와, 저거 한 수 아래인 게 입증이 되겠죠. 제가 진짜니까. 놀라면서 얘가 어찌 죽었는지 확인이 되겠죠. 시체를 묻어줘야 되니까. 선생님은 놀래가 막 허겁지겁 바닥 밑에 갔습니다. 바닥에 가는 이놈이 가부절 딱 들고 명상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이거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얘가 그걸 못 뛰어내린다 해야 딱 안 맞는데 아까 어떤 언니처럼 선생님이 뛰어내려야 되는데 얘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너무 뜻밖이죠.
선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마르빠. 아니, 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내가 보는 앞에, 네가 기구를 탄 것도 아니고 바로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아무도 안 다치고 이렇게 했냐? 그래 물었습니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르빠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난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뛰어내려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봐도 간신배 이런 것들은 계속 충신을 끌어내 내리려고 벨짓거리를 다 궁리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저거 체면이 무색해졌고 저놈 점수는 더 따게 되죠, 이제. 더 골치 아프면 저놈 이제. 저놈이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저놈은 완전히 이거는 뭐 다 쫓던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또 이놈들끼리 머리를 짜가 궁리를 했습니다. 그걸 틀렸고 이제 물 건너갖고 다시 테스트하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절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돼? 물에 빠져 죽게 해야 되겠죠.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 달에 폭우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물살이 굉장히 싸납습니다. 물살이 싸나오니까 그 싸나운 물살들과 뱀치가 나오기 어렵죠.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마침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마르빠 저 새끼 아무도 수상합니다. 좀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수상하다고 또 고단질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번 지금 강물이에요 지금. 요 한강 강이 범람해가지고 보통 물살이 몇 배로 더 센데 저 보세요 그냥. 그럼 건너다가 빠져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겠다고. 선생이 어느 날 마르빠를 불렀습니다. 마르빠야 안거라. 너 나를 존경하냐? 예, 사부님. 그러면 이번에는 저 강을 네가 한번 건너봐라 이랬습니다. 강을. 그럼 건너면 빠져 죽는 겁니다. 물살이 돼가지고. 마르빠가 강을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이번에는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 마르빠는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넜는데 거의 기적처럼 아무 사고 없이 강을 건넜어요. 그 물 위를 걸어가다시피 막 거의 하여튼 강을 건넜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스승이 놀래겠죠. 우선 제자들도 놀래고. 그래 강을 건너 돌아가가지고 스승이 마르빠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제재로 강을 건너냐 물었습니다. 마르빠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선생님 하는 대로 했습니다. 선생님 하는 대로 하니까 제가 봐도 이건 기적입니다. 제가 봐도. 이건 선생님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이놈이 되게 멋있는 사람 제자죠. 그러니까 스승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 완전 이름 바본데 이거 바보 같은 놈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이놈 바보 같은 놈이 저 건드는데 나는 이런보다는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군번도 높은데 하고 선생이 직접 내가 한번 건너겠다고 건넜습니다. 그 선생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빠가 나중에 깨닫게 되고 성자로서 존경받는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르빠가 한 일은 뭐냐면 스승을 의심했어 안 했어요? 스승님 하는 대로 했어요. 깨닫고 못 깨닫고는 스승에 달렸어요. 제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엉터리 선생 밑에 선생은 엉터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것도 그대로 잘 됐죠. 예, 그런 사람도 빨리 갈 사람도 빨리 가는 게 좋죠. 예.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 때문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스승은 엉터리인데, 가짜인데, 이 스승 시키는데 스승을 믿고 한 것은 결국은 이 마을오빠의 자세가 수용하는 자세, 받아들이는 자세, 선생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세, 선생님을 경계하지 않는 자세, 선생님의 모든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몸에 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보면, 야, 스승이 좀 시원찮아도 제자하기 나름으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건 스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남 핑계 하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예. 내가 여러분에게 반갑다고 손잡는 게 수상하다고 나 비난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만 잘하면 돼요, 그냥. 그 말 알겠어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보다 뭐 영 심하게 뭘 했다면 그때는 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뭐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반갑다고 뭐 손잡아 가지고 뭐 이런 신고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이렇게 확연하게 이거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가짜 스승 밑에서도 이 미륵바는 깨달았는데 진짜 스승 밑에 있어서 또 진짜 스승 밑에 있으면 다 깨달아요? 아니에요. 인류대학 나오면 다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 중에 깜빵에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제일 큰 나쁜 짓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것밖에 안 나온 저 문방구 아저씨는 나쁜 짓 큰 거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큰 거 할 게 없어. 뭐 하겠어요. 뭐 종이 10장 주는데 9장 준다. 그러면 걔가 집에 가서 세어보면 한 장 모자라요, 안 모자라요? 그럼 다시 문방구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고. 안 해요, 그런 거. 그 문방구 아저씨가 세탁소 아저씨가 나쁜 짓 뭐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요? 이 언니 옷 이쁘다고 훔치면 안 되잖아요. 언니 가만히 있겠어요? 딴 거 싸구려 사주면 언니가 받아가요? 아니라고. 안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나쁜 짓 할 게 별로 없어요. 끽해야 뭐 잠깐 한눈파 텔레비전 너무 웃다가 옷을 태우는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뭐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고의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인류대학 나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하면 돈 수백억을 날리니까 그 피해가 결국은 국민한테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여러분과 내가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분노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 밑에서 다 깨닫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스승 밑에서 다 못 깨닫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너무 쫀쫀하게 한 가지 생각만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스승이거나 간에 만나야 됩니다. 가봐야 돼요. 나는 어제 강화도에 우리 학회에서 무슨 탐사하는 데 따라갔어요. 바람 쐬려고 따라갔는데 난 처음 가봤는데 나는 강화도가 쬐끄만 뭐 고구마만한 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만요. 엄청 큰 땅이더만요. 너무 멋있어요. 가보니까 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부 학자들, 유명한 국문학자, 국어학자들하고 갔습니다. 근데 국어학자 중에는 멋있는 언니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여기다 멋있는 언니하고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 광화도를 박물로 하라고 여러 개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하지 말고 자꾸 가봐야 됩니다. 선생님도 자꾸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너무 요걸 다 따져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요. IBM 창업자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같이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이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회장님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IBM 창업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의 비결? 가르쳐 줄게요. 그대의 실패의 비율을 2배로 높여라 이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면 뭐 끝장나는 줄 알아요. 아니야.
이 전기를 발명한 오빠가 에디슨이죠. 저거 하는데 1000번 넘게 실패했습니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라이트 형제죠. 얘 형제가 나는 거 비행기 만든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거짓거리 하니까 동네에 소문이 나요, 안 나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수근수근 해야 해요. 걔 안 볼 때는 쟤들 그러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활공 하늘에 올라서 삥 도는 거 비행기가 그걸 성공한 날은 그게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라이트 형제가 너무 창피해. 이것도 해봐야 알죠. 계속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자신만 있으면 낮에 서울역 광장, 청계 광장에 하면 좋겠는데 너무 창피하니까 몰래 새벽에 다 잘 때 했어요. 그때 성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하고 나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그보다 더 빨리 있으면 망우리에 가면 제일 안전하죠. 망우리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아주 안전하겠죠. 그죠? 네. 계속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진짜 스승이나 가짜 스승이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만나는데 그 문제는 알고 보니까 스승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씨앗하고 같습니다. 씨앗.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씨앗. 씨앗은 가만히 두면 뭐예요?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핀다고, 안 펴. 꽃이 펴야 아름다운, 멋있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텐데. 그럼 그 씨앗을 아주 고귀한 상자에 담아가 높고 거룩한 데 올려놔야 돼요. 땅 속에 심어야 돼요. 땅 속에 심어야 돼요. 참. 그죠? 얼핏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꽃을 하면 아름다운 상자에 담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저 위에 단 위에 올려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땅 속에 심어야 된다고요. 깜깜한 땅 속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땅 속에. 땅 속에 심어야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면 또 어떡하는가? 씨앗은 땅 속에서만 계속 가만히 있으면 씨앗이 역할을 하는 걸 못해요. 싹을 틔워야 돼요. 싹을 틔워가지고 꽃은 하늘에 위에 피고 뿌리는 또 어디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돼요. 양쪽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꽃잎과 잎은 하늘을 보고 햇볕을 보고 산소를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땅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양쪽 다 필요하죠. 땅 속에만 있어도 안 되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삶을 더 폭넓게 생각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같이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의 삶을 살면 이거는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빨리 가는 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그럼 다른 사람한테 비켜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씨앗인 상태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씨앗인 상태로 남아있으려 하면 여러분은 크게 씨앗이 돼가지고 꽃을 피려 하면 크게 여러분은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말을 하도 쉽게 하니까 뭐 금방 다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를 무지하게 쉽게 할 뿐입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한 건 다 알죠? 보진 않았죠? 나도 본 적은 없어. 그래, 알긴 해요. 나도 그래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거북이 이겼습니다. 자, 요까지는 다 알아요. 요건 다 알죠? 내가 요 다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다음 얘기를. 거북이는 토끼하고 경주를 하면서 토끼의 거북이는 느린 그림을 그리면서 저 빠른 토끼하고 싸우면서 경쟁을 하면서 두 가지 적을 앞에 두고 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북이의 적은 토끼라고만 생각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거북이의 적은 토끼라고. 아니에요. 거북이의 적은 거북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평소의 개주하는 100m 뛰는 기록이 있겠죠. 평소. 그 실력을 1초라도 더 빨리 해야 되나요? 단축해야 돼? 안 단축해야 돼요? 단축해야 되는 겁니다. 단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 다음 그걸 단축해야 되고, 토끼는 뛰면서, 거북이는 달리면서 계속 1초라도 더 단축하려고 달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달리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그 안락함에 대한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그 쉬고 싶을 때 그늘에 토끼 오빠 옆에서 나도 좀 쉬었다 하면 끝난 거죠. 그거 안 되죠. 그 자기의 안락함과 안락한 유혹, 그거하고 싸워야 됩니다. 저 나무 밑에 저게 버리수 나무는 아니라도 그냥 그늘만 있으면 저 쉬고 싶어 그냥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그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거북이의 적은 토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록 갱신을 위한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좀 더 쉬고 싶은 안락함이 주는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멋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면 이런 두 가지 관문에 여러분도 통과해야 여러분 삶을 승리로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합니까? 네. 마치겠습니다.